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따오기가 우리나라에서 멸종한 지 42년 만에 자연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거제 통영 고성의 단체장들이 정부에 인근 교통망을 연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4주기를 맞아 금속노조가 일주일 추모 주간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가 멸종된 지 42년 만에 자연에서 처음 태어났습니다. 야생으로 간 따오기가 첫 자연부화에 성공한 건데요. 증식과 방사 그리고 자연부화까지 성공한 따오기가 이제는 자연 속에서 홀로 설 수 있을까요?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오기 한 마리가 둥지 안에서 정성스럽게 알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새끼 따오기는 힘차게 알을 깨고 나옵니다. 2019년 야생으로 간 따오기가 낳은 알에서 지난 26일과 28일 새끼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멸종되고 42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에서 태어난 겁니다. 창녕군 우리 창녕군 이방면 전체가 막 이렇게 경사났다고 뭐다 동민들 다 기분 좋게 생각하고 아주 앞으로 막 행운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낳은 따오기는 2019년 첫 방사에 야생으로 간 2016년생 암수 한 쌍. 지난 3월 중순부터 창녕 우포늪에 둥지를 틀고 3월 말부터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3개의 알을 낳아 하나는 알을 품다 깨졌지만 나머지 2알이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창녕군은 둥지 주변으로 CCTV를 설치해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둥지 주변에 3곳에 CCTV를 설치하고 둥지를 포함해서 인근 주변 지역을 다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간에는 인력을 투입해서 강한 조명이나 플래시가 터지는 것들을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야생으로 보낸 80마리 가운데 현재 생존한 따오기는 모두 50마리. 따오기는 겨울철 새지만 야생성이 적어 추위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겨울철에 폐사합니다. 창녕군은 친환경 먹이터를 만들어 따오기 생존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일본 따오기의 경우 방사 후 5년이 지나서야 자연 부화에 성공했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 첫 방사 이후 2년 만에 쾌거를 거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연 환경이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람과 따오기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서 우리 주위 환경을 더욱더 깨끗하게 또 청정하게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증식과 방사 그리고 자연 부화까지 성공하면서 자연 속 홀로서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따오기. 창녕군은 오는 5월 6일 암수 성비를 맞춰 따오기 40마리를 야생 방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29일 경남에서는 전날 오후 5시 이후 7개 시에서 3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와 사천이 각 7명, 김해와 양산이 각 6명, 창원 5명, 통영 2명, 밀양 1명입니다. 경남도는 현재 도내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대로 높은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방역 참여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9일 오전 8시 24분쯤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약 130kg 체중의 멧돼지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안을 뛰어다녀 등교 중이던 학생들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멧돼지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 유해조수포획단에 사살됐습니다. 이날 창원에는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1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가게 유리창이 깨지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남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동일 멧돼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덕신공항과 지자체를 잇는 광역교통망 건설을 호소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와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제와 통영, 그리고 고성의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가덕신공항과 주변 지자체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계획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라고 밝혔지만 비수도권 광역철도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제 가덕신공항 연결 노선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시구는 광역교통망 구축만이 국가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통망이 갖춰지면 가덕신공항에 집중될 물류와 교통난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남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반영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으로 가져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민도 교통망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짧은 이동거리와 같은 새로운 교통망은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거제 KTX 역사가 거제에 온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거제 지역의 철도와 그다음에 가덕신공항 연결되는 어떤 철도 도로가 연결된다면 정말로 우리 지역으로서는 아주 금성맞춤이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의 교통 문제를 해소할 오랜 수건 사업인 광역교통망. 앞으로 10년간의 중장기 도로 건설 구상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도로망 구축 계획은 상반기 중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산청군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노래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는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산청군은 즉각 인사조치를 내렸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3일자 산청군의 5급 전보 인사 내용입니다. 5명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기 인사가 아닌데다 최근 인근 시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집니다. 확인 결과 군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지난 12일 밤 노래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 도우미들이 동석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특히 그중엔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노래주점을 방문했던 날 진주에선 유흥주점과 연결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후 확산세는 산청에도 영향을 주며 실제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산청군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동시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입니다. 산청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회식과 저녁 모임, 술자리 등을 자제하라고 거듭 당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 자체 방송을 통해 관련 지침이 전달됐고 간부 회의 때마다 참석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지만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출퇴근한 친구들은 장보기도 다 산청에서 하라고 이렇게 몇 차례 하고 또 얼마 전까지는 또 전 시가 주무회장들 다 모여서 대회의실에서 저희들 그 전달 회의도 하고 하는 김에 공무 교육도 하고 이제 관리 지침 그런 것도 안내도 하고 더 당부를 하고 다 한 사항이거든요. 방역 담당 부서의 수장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한바탕 홍역을 치른 산청군. 산청군은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지역 업소, 시설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 가덕신공항이라면 동남권의 과학문화는 국립부산과학관이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관한 지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이미 연 관람객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그 발자취를 짚어봤습니다. 상상과 창의가 넘쳐나는 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의 비전입니다. 2015년 개관 이후 과학관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창의력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과학 체험 공간을 마련해왔습니다. 로봇 물고기와 인공지능 로봇은 기본, 관람객을 지능형 안내 로봇인 아로가 안내하기도 하고 형형색색 불꽃의 과학적 원리도 알려주며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다채로운 과학체험 행사는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기에 충분했고 개관 이후 3년 만에 연 관람객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단기간에 관람객이 9배 늘어난 겁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과기부로부터 동남권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시와 체험이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20만 명이 관람하며 고정 관람객층을 확보했고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이제 국내를 넘어 아시아 대표 과학관으로 도약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과학관협회 이사회 임원진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 해외 우수과학관과의 협업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나사의 중요한 자원이나 저희들이 정보들을 아스팍에 있는 회원사들이 충분하게 활용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유럽의 엑사이트나 미국의 ASTC 등과 함께 아스팍을 통해서 국제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어린이 과학체험관도 들어서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과학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부울경, 동남권 과학 문화의 중심을 넘어 이제는 아시아 속 학교 밖 배움터로 도약하고 있는 국립부산과학관의 발돋움이 더욱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송악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고성군이 소가야 유적 발굴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굴한 송악동 고분군 7호분에서 소가야의 뛰어난 토목 기술의 흔적이 발견돼 일반에 공개됐는데요. 이번 발굴의 의미와 가치를 배명숙 고성군 가야사복원 TF 담당과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고성군청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가야사복원 TF 담당을 맡고 있는 배명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고성군에서 송악동 고분군 7호분의 발굴 현장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송악동 고분군과 이번에 발굴된 7호분은 어떤 의미를 가진 유적입니까? 네, 저희 고성 송악동 고분군 7호분은 국가사적 제119호로서 7개 가야 고분군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 중에 있으며 고성 송악동 고분군 발굴 조사는 1995년 1호분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도에 13호분 조사 이후 8년이 되었으며 축조 수법을 밝히기 위한 봉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7호분 발굴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어떤 유물들이 발견됐습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는 고성 송악동 고분군이 서로 다른 물성의 수많은 토기를 이용하여 세밀하게 축조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소가야의 수준 높은 토목 기술을 증명하였으며 대형 건물지 발견은 소가야의 멸망부터 통일 신라시대까지 고성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가야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소가야 왕도 부활을 꿈꾸는 고성군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고성군은 이번 발굴 조사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의 연속성을 증명하고 보존 정비 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완전성과 OUV를 충족하여 성공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완성하고자 하며 우리 군의 최종 목표는 고성 송악동 고분군과 국방유적인 고성 만림산 토성, 생활유적인 고성 동해동 개총 등 고성 읍내의 중요한 유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고성 소가야 왕도를 복원과 함께 2022년 7월 고성 송악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전 국민과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가야의 왕도 복원을 추진 중인 고성군의 노력이 내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경남도청 앞에서
한국 4년의 위장 폐업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산켄 전기가 적자를 이유로 한국 4년의 위장 폐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우려된다며 매각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여당과 경남도지사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4주기를 맞아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추모 주간을 운영합니다. 지회는 이번 주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옆 천막에서 농성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퇴근 선전도 진행합니다. 30일 오후 6시 30분에는 추모 문화제를 열고 5월 1일에는 크레인 참사가 발생한 오후 2시 52분에 피해 노동자 추모를 위한 묵념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작업장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노동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원시가 29일 시청 내 유물기증 접수처 운영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유물기증 접수처는 오는 2025년 문을 열 예정인 가칭 창원 산업노동 역사박물관에 전시할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이어 열린 유물기증식에는 두산중공업이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와 가스터빈 모형을 기증했으며 창원 향토자료전시관에서도 1940년대 태극기와 봉금 명세서 등 6개 전시품을 창원시에 기증했습니다. 경남 지역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6.10%로 경남은 충남을 제외하고 전국 최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창녕군이 6.8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남해군 6.58%, 의령군 3.9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낮은 지역은 창원시가 0.38%, 통영시 0.45%, 김해시 1.11% 순입니다. 공시주택 가운데 최고가 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의 283제곱미터 규모 주택으로 22억 6,900만 원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9일 도내 18개 시군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주택 40만 3,207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5월 6일 오전 9시부터 창원사랑 상품권인 누비전을 판매합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모바일과 지류 각 25만 원이며 1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가맹점은 4만 2천여 곳, 지류 가맹점은 4만 7천여 곳입니다. 30세 이상 군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 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는 30세 이상 현역 장병과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12만 6천여 명입니다. 한편 30세 미만 장병 45만 5천여 명의 접종은 아직 보류 상태입니다. 군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꾸 울어서 화가 나서 딸아이를 탁자에 던졌다. 태어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된 아이를 중태에 빠뜨린 아빠가 한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소중한 생명체이자 인격체인데 왜 이렇게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I took the elevator to the second floor. Walked down the hall and then I knocked upon her door. She opened up and I asked about the things I've been hearing. She said, I think your ears are playing tricks on you. Sweater zipped up to her chin. Thanks for caring, sir, that's nice of you. But I have to go back in. Wish I could tell you about the noise, but